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전국 두 번째로 기가 많다 보니까 그만큼 변화가 많은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국방비 약 300m 앞 시속 6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접경적인 위치는 변화가 클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지자체 공기업의 매각이 되는 경우를 말씀하십니까? 예. 어떤 용도로 이용되어 왔습니까? 예, 실제로 그 용도는 이제 성격이나 주변과의 관계 또 정책 잠시 후 시속 6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일반적으로 구간입니다.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점은 역시 지역의 특색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 그 국방부의 위수지역 확대 방침 발표가 있었는데 유유지를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문화관광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이제 시급하다고 보고요. 그 외 일반적인 사업으로 양호한 생활환경 확보라든지 새로운 산업의 진흥, 또 건전한 도시 환경, 교통체계 정비, 자연환경의 구조 및 재생 등의 기능도 도입이 검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가 매입을 해서 활용하면 주민 편익 증진에 큰 도움이 될 텐데 참 이 비용도 또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군 유유지 매입에는 지자체의 예산 부담에 따르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유유지 매입비에 더해서 이제 개발비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인데,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도 클 것으로 보이고, 또 매입과 매각의 장기간에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기본적인 일정은 군부대 재배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유유지에서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높은 가격의 매각을 원하고 있고요. 지자체는 가능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매입을 원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 같은 경우가 군부대가 집에 있고 공병 공개 시즌에 행정사령부가 전국에서 이제 하위권에 접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이 이제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범수 연구위원님은 유휴지 개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한다고 이 의견을 내셨는데 민간 사회의 협력적인 제도 조성을 하도록 계획입니다. 어떤 의견을 내셨나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okinawa 주의가 조성하기 생각하고요. okinawa 같은 경우는 유유지 상태가 있어서 투쟁적으로 공간 지역의 개발비를 지급하고 그다음에 내가 조치를 하기 위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공성이 매각되다 유유지의 개발비를 지급하고요. 이 단계로 공무원의 계획을 심사하는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개발 계획을 수행해 주는 문제를 대학하는 데 절차를 시작이라고 해서 저희들 이런 부분은 좀 공개정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선개발 계획을 할 경우에 이제 같이 선행되는 부분이 문유유지에 대한 실태 조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태 조사를 할 경우에는 이전 예상 적지, 주변부, 또 현재 이제 감시되는 지역들 어린이 보호 구간입니다. 부담스러움이 보여지고 약 500m 앞 시속 6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다 들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원연구원의 김범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순서 뵙습니다. 여러분. 약 300m 앞 시속 6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왼쪽 허리에 주의하세요. 그런 물에 한 놈이 있나? 58분 날씨. 오늘 날씨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현재 곳곳으로 안개가 지게 되었고요. 강릉을 포함해 곳곳으로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눈이 내리고 있고요. 이 비와 눈은 내집 아이고 신호등이 못 쳐놓고 맞춰 들어오라. 어디 하장성으로 갈까요? 시내 통과해서 갈까요? 잠시 후 시속 빠른 쪽으로요? 6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도로가 좁아지는 구간입니다. 오른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어제보다 10도 이상 크게 낮겠습니다. 바다 상황도 역시 좋지 않는데요. 동해 중부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9시까지 가셔야 되나?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허. 현재 강릉의 기온은 1도, 습도는 92%입니다. 지금까지 KBS 58분 기상정보였습니다. 2분, 3분 되는 것 같은데. 봅시다. 전송을 다하는 국내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강릉 AM 864kHz, FM 98.9kHz, FM 96.7kHz, KBS 방송 제니퍼, 재미날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제1라디오 9시 뉴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북한 매체가 우리 대북 특사단의 방문을 예고 보도한 것을 놓고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으로 지목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는 이 국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및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 국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니에서 10억 8천만 원, 2009년 다스 관계사 금강에서 8억 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홍은프레닝을 통해 이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장악한 관계사 아우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왼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경찰 수사에 대비해 자신이 관리하던 입출금 잔고 등을 파기한 혐의로 지난달 13일 긴급 체포된 뒤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이전 대통령 측이 이 장부에 차명 재산을 정리해 관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고 이 국장도 체포 이후 이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국장이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이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은 시인의 성추행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이 KBS 취재진에게 고은의 성추행 혐의 부인은 사과하고 용서받을 마지막 기회를 날렸다고 말했습니다. 최 시인은 고은의 성형사에 대해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고은 시인이 남은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린 것 같다며 사과하고 참회하고 용서받아야 하는데 참 딱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 시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괴물에 대해 매체를 통해 한 말과 글은 사실입니다. 문화예술계 성폭력을 조사하는 등식이 안녕히 가세요. 나가서 상세히 밝히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운행을 고은은 종료합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성명서를 통해 일부 이사들이 나에 대해 제기하는 상습적인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단호히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연합 자동차에 대한 세금 부과 위협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하길 원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사회 민주당 소속의 브리기테 스프리스 경제에너지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많은 합리적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생각을 바꾸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GP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스프리스 장관은 관세가 부과되는 세금이 늘어날수록 자유무역과 그에 따른 번영은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폭탄 결정과 관련해 특정 국가에 면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1차 윌버로스 리 메시지가 상무장관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른쪽 오늘 커피 전국 주의.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고 강원 영동 지역은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 산간 지방에는 오늘 오후까지 80mm 이상의 비가 1차 내리고 메시지가 강원 영동 도착할 지역에는 전방에 10에서 과속 30cm의 방지턱이 있습니다. 눈이 쌓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0도 등 전국이 2도에서 11도로 어제보다 6도에서 10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질은 남해 먼바다와 동해전 대상에서 2에서 6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어서 강원 뉴스입니다. 강원 중북부 산지의 대설경보, 강릉과 속초, 남부 산지 등의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에 따라 굵은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눈은 진부령이 26.5cm로 가장 많고 대관령 18.5, 강릉 왕산면 대길이 17, 속초 6.4cm 등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눈이 오늘 오후까지 이어지겠고 강원 동해안과 산간에 2에서 7cm 눈이 더 쌓이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닐하우스나 천막 등 수산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쌓인 눈이 얼어붙을 수 있는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장성동에는 고문소동이네. 평창 고문소동. 패럴림픽을 밝힐 성화가 오늘 강원도에 들어와 9일 평창에 도착합니다. 이번 패럴림픽 성화는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이라는 슬로건으로 춘천을 시작으로 원주, 정선, 강릉 등 모두 2018km 구간을 달려 오는 9일 오후 4시에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평창군은 패럴림픽 성화 봉송을 위해 8일 저녁부터 관내 성화 봉송 구간에서 차량 주차를 금지하고 봉송 당일에는 봉송 시간 30분 전부터 교통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정선군이 9일 개막하는 평창 패럴림픽 기간 동안 장애인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 1차 차량을 메시지가 적극 홍보 도착하였습니다. 지원합니다. 정선군은 이 기간 동안 장애인 콜밴을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며 정선 환승장에서 알파인 경기장 간 저상버스를 운영합니다. 정선군은 또 장애인별 1차 맞춤 시 메시지가 안내를 위해 도착하였습니다. 경기장으로 가는 최종 구간과 환승 주차장에 전담 시각장애인 자원봉사자와 전담 소아통역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2차 예비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모집 기간은 1차 오늘 또는 메시지가 8일까지이며 도착하였습니다. 대상은 군수와 군의원 출마자, 1차 공모에 잠시만 신청을 못한 기다려주세요. 지선 출마자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1차 1차 때와 성공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격심사가 실시됩니다. 이 앞서 1차 공모에는 모두 149명이 신청해 이 가운데 자격심사에서 10여 명이 부적격자나 심사 보류 대상자로 분류됐습니다. 강원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전방에 낮은 과속 것으로 방지턱이 나타났습니다.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환경부가 공개한 2016년 상수도 보급 현황을 보면 강원 지역의 상수도 왼쪽 보급률은 커피에 주의하세요. 96.3%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으며 전국 평균보다 2.6%포인트 낮았습니다. 또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이용자를 빼면 상수도 보급률은 90.5%에 불과합니다. 강원도의 재정 자립도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자치단체 재정 자립도 현황을 보면 지난해 강원도의 재정 자립도는 29.1%로 한 해 전보다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데다 전국 평균이 53.7%에도 못 미쳐 대선이 시급합니다. 2016년 기준 인구 대비 문화예술 활동 건수가 강원도가 제주, 서울에 이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사 결과 2016년 강원도 내에서는 1,444건의 문화예술 활동이 펼쳐져 인구 10만 명당 93.1건으로 제주 134
구름 조금 낀 날씨 보이겠습니다. 영하 3도에서 영상 5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전방에 연속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날씨 보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0.7도, 습도는 92%이며 지금까지 강수량은 28.5mm입니다. 강원 뉴스를 마칩니다. 김경미였습니다. KBS. 아니, 나왔네. 지난주까지 재건축 안전진단 아직 통과 못한 서울 목동의 아파트 단지들에서는 빨리 안전진단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내 동의서 제출하라는 관리사무소 방송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나왔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강화된 안전진단 규정이 시행됩니다. 과거에 주민 불편을 우선해서 안전진단을 통과시켜 줬다면 이제 건물의 안전 정도가 우선돼서 안전이 의심돼야 이제 재건축 안전진단이 통과됩니다. 부랴부랴 안전진단 준비해온 아파트들 과거의 이 느슨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성공회감 김원장입니다. 2부 시작합니다. 이 문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이 뉴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시행이 돼요.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네, 그렇습니다. 다들 적용이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지금. 적용이 되고 네. 이제 그 안전진단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그 시기가 이제 오늘까지 했느냐 아니면 안 했느냐가 참 운명이 갈릴 것 같은데요. 네. 국토교통부가 원래 지난달 20일에 발표를 했었잖아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된 기준. 무너질 위험이, 붕괴 위험이 있지 않는 한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를 어렵게 하는 그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네. 보통은 이런 방안을 발표하고 행정 예고까지 20일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열흘로 단축을 했고요. 지난 2일에 행정 예고를 끝내고 이제 의견 수렴하고 분석하는데 보통 5일 이상 걸린다라고 하는데 또 하루 만에 끝내서 바로 오늘 시행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건 최근에 이런 재건축 규제가 나오니까 강남 집값이 좀 안정세를 보이면서 집값이 전체적으로 덜 오르는 이런 쪽에서 일사천리를 진행하는데 네. 해당 재건축 단지는 정말 막차를 타려고 했는데 막차도 못하게 했다. 기습 시행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죠. 네. 대표적인 송파구와 강동구 등지 재건축 예정 단지 정도 10곳 정도가 10여 곳 정도가 네. 이렇게 됐다라고 아시아 하는데 손수전 아파트는 안 된다고. 네. 그렇습니다. 아침 기사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송파구에 늦은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리사무소에서 서명하라고 했는데 서명하신 분들 적어서 재건축 용역업체까지 안전진단 용역업체가 선정을 못한 곳들이 네.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목동은 거의 다 했다고 들은 것 같고요. 네. 이제 당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보다는 조금 완화됐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구조 안정성 배점을 20%에서 50%로 높였고요. 네. 주거 환경 배점을 40에서 15% 내렸는데 네. 이 내린 주거 환경 배점에 이제 보통 주차라든지 각종 그 소방차 진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과락을 받으면 전체 점수와 관계없이 재건축안전진단에 할 수 있는 그 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네. 그렇게 길을 열어놨는데요. 네. 그리고 전방에 또 과속 현재 법정 방지턱이 주차대수가 있습니다. 만약 한 대라면 실제는 주차대수 0.4대 이하였지만 그 최하 등급을 받는데 앞으로 0.6대 이하로 좀 완화를 했다는 거죠. 주차 불편하면 주민들이 일단 당장 불편하니까. 맞습니다. 2중 주차, 3중 주차하고 아침마다 전쟁이잖아요. 네. 근데 목동이나 상계동 재건축 예정 단지에 있는 주민들은 이거는 부족하다. 이거는